20년 5월 20일 스터디 로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과 함께해서 이준우 프로님과 박지영 차장님 오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두 분께서 이제 그 퇴근길 라이브 찍어 주셨는데 내용 보면서 또 오늘도 그 복귀하고 이제 근육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어제는 이제 대형주가 그 갔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이제 소형주가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4% 정도 올랐는데 이제 코스닥은 거의 3%대까지 이제 올랐습니다. 코스닥 7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코스피도 198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2000포인트가 올라가면 의미 있는 그 상승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기다려지는 장입니다. 어제 이제 백신 소식에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이제 전환을 했고, 또 어제 외국인 순매수를 할 때 다들 이제 기대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순매수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오늘 적지만 순매수를 이어가서 이 시장의 이제 상황을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부분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제 원달러 환율이 5원 정도 오른 부분에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새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이야기가 좀 나왔었고요. 오늘 이제 주요 뉴스 중에 이제 어제 이제 그 자꾸 까먹는데 이제 모더나라는 미국의 백신 업체가 백신을 개발해서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이 이제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기대로 많은 유동성이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미국 나스닥인가요? 다우존스가 이제 3%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났었는데, 예, 그것이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해서 어제는 이제 코스피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언택과 이제 반대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광받지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각광받지 못했던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기세를 보였는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하루만에 깨진 코로나 백신 꿈 모더나 주가 15% 곤두박질. 예, 어저께 미국에서 이제 이 모더나 주가가 이제 20%까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15%가 이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간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의료 매체 스탯에서 실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떤 일이 있었냐면은 1조 6천억 규모의 유상 증자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이 기업이 이렇게 뉴스를 가지고 올려놓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 단가를 이제 높이는 그런 일을 행했다. 좀 안 좋은 짓이죠. 안 좋은 행위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좀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이 실험 결과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 1조 6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발표까지 이제 겹치면서 15%가 이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의 셧다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각심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시간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온라인 관련주가 여전히 이제 다시 또 유동성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온라인 관련된 주가 이렇게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가 특히 이제 분위기가 좋았다는 분석입니다. 어, 어제 이제 잠깐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광고 플레이디 종목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오늘 네이버는 3%대로 올랐고요. 카카오는 이제 5%대까지 올랐습니다. 이 두 개가 시총이 코스피에서 이제 상위권에 있는데 이 시총 높은 게 이 정도로 오른 거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이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제 심한 이 시장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변동성이 심한 이제 장세를 맞이하게 됐는데 하루하루 그냥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변동성이 심한 그런 시장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기도 한 반면에 우리가 이 투자 마인드를 정확하게 이제 확립을 하고 시장을 내다보고 이제 대응을 잘 하면은 오히려 또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완화가 됐죠. 코로나에 대한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돼서 오늘 이제 고3이 이제 먼저 학교 이제 등교하는 오늘부터 이제 등교를 시작을 했죠. 근데 바로 이제 바로 등교 취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학교에 이제 여러 뉴스가 참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외국에서 학교 등교를 했는데 다시 또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가지고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나왔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경제가 많이 이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 셧다운을 이렇게 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험적으로 뭐 셧다운을 이렇게 여기저기서 이제 풀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숨어 있는 확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10명에서 30명 가량으로 올라간 것들을 이제 봤는데 이번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봉쇄를 완화하고 하루 만에 확진자가 2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하루 만에 이제 늘었다고 이제 보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탈리아는 5월 4일부터 단계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것부터 완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같은 곳 이렇게 좀 가까이 붙게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완화를 시켰는데 5월 20일 이제 오늘 이제 뜯어 보니까 이게 확진자가 2배나 이제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관련된 확진자의 상승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이제 공포감이 아직 꺼지지 않는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 V자 반등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공포가 불식되지 않으면은 V자 반등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W자 반등이나 아니면 나이키 형태의 반등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락다운 때문에 이제 셧다운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지 않아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지 않았었는데 이제 셧다운을 이제 완화시켜서 이제 서로 이제 만나고 하는 그런 접촉하는 일들이 생기면은 당연히 이 확진자가 늘지 않겠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게 시장이 공포감을 갖는다는 부분에 좀 의문을 갖기는 했습니다. 근데 물론 그런 예상을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똑같이 가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을 하긴 했어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상황에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반도체가 이제 좀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다고 이야기합니다. TSMC가 이제 미국과 이제 손을 잡고 미국과 손을 잡게 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가 중국에서 이제 좀 활기를 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SK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관련된 이제 그 주도 이 반도체 군의 뭐 장비 업체나 재료 업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제 KDI에서 예측을 했는데 0.3%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0.3%라는 거는 작년에 비하면은 현저히 낮은 수치죠. 작년에 한번 봅시다. 작년 경제 성장률 하면 작년의 경제 성장률은 2%입니다. 그죠? 2%대인데 지금 KDI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KDI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 0.3% 경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거를 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은 대형주보다 소형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고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이 이어졌다. 그래서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5원 정도 올라서 1235원에 마감했다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모더나 백신의 사기극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굉장히 백신 사실 이제 이 백신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람데시비르 뭐 클로로킨 뭐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얘기,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좋은 뉴스도 나왔는데 이게 항상 보면은 다시 또 이제 이번처럼 이 모더나 백신이 뭐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종목의 주가를 낮추고 다시 또 뭐 아니다 이런 거 다시 했다더라. 데이터가 의미 있는 거다라고 하는 반박 기사가 또 올라오면서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데 이 모더나 백신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모더나는 좀 나쁜 게 뭐냐면은 유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또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온라인 관련주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 뭐 네이버 3%, 뭐 카카오 5%. 이거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 대에 올랐다고 하는 거를 이제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3 등교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등교했지만 그 이태원에 갔다 왔던 그런 사람들 중에 그 과외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걸 속이고 그냥 했다가 이 확진자가 이제 생기고 있다는 것이 이제 좀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탈리아도 셧다운이 확진자가 이제 조금 줄어서 이제 셧다운을 완화시켰는데 바로 하루 만에 2배 올랐다는 이제 뉴스가 있었고요. 이탈리아 하루 만에 셧다운 완화 후 하루 만에 2배 상승, 진짜 2배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주도 상승했다. 이것은 TSMC가 중국의 반도체 투자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KDI가 먼저 한번 잠깐 볼게요. KDI는
이제 정부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한국경제 발전과 선진화의 초석을 마련한 대한민국 최고의 싱크탱크다. 경제에 관련된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DI가 경제 전망치 0.3%.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역성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0.3% 이제 플러스 됐죠, 전망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늘 시황에 대해서 공부한 부분 이렇게 다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 공부를 좀 해볼 건데요. 남선 알미늄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선 알미늄을 일단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게 오늘 거래량 3위 종목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1위 종목은 이제 SK 바이오랜드. 이게 지금 SK 바이오팜 제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SK 바이오팜에 관련해가지고 SK도 오늘 10%나 올랐고요. 거기 이제 SK 바이오랜드도 오늘 이제 매수와 매도세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왔던 그런 상황이어서 거래량이 이제 1위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는 늘 거래량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선 알미늄이 오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남선 알미늄이 이제 시총이 뭐 조 단위가 아니라 이제 천억 단위거든요. 여기 잠깐 여기 보면은 시총이 6,700억인데 거래량이 3위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이제 좀 보기도 했고, 이제 보니까 이낙연 총리 이 테마주입니다. 이 남선 알미늄이. 그래서 이낙연 총리 테마주라서 이낙연 전 총리 이 뉴스가 오늘 떴는데요. 그 뉴스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총리 테마. 그래서 주요 뉴스를 한번 보죠. 이낙연 총리가 이제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권주자도 이제 노려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고요. 요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거대 여당으로서 177석이나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엄청난 이제 영향력을 갖고 있다. 거기에 이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서 당권 도전, 당대표 정도가 되겠죠. 저는 뭐 정치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이낙연 총리의 이제 유리한 뉴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주들이 이제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선 알미늄을 이렇게 좀 찾아보게 된 겁니다. 남선 알미늄. 또 다른 뉴스를 좀 한번 볼까요? 투자자 검색 급증이 됐다. 이거 한번 볼까요? 주가에 대한 내용인데 뭐 이렇게 뭐 순매수 좀 이따가 차트는 좀 이따 기술적 분석에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올랐다는 내용이고 지금 오늘 이렇게 좀 계속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다 이제 뉴스가 이런 뉴스들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돈 벌었다는 얘기고 다 올랐다는 이야기밖에 없네요. 네, 이렇습니다. 오늘도 뉴스는 이 정도로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남선 알미늄이 그냥 단순한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테마로서만 우리가 볼 수 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종목을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 잠깐 보죠. 이렇게 동사는 1947년. 와우, 굉장히 오래전에 됐네요. 사업 부분은 자동차 사업 부문, 알루미늄 사업 부문과 자동차 사업 부문. 그리고 목적은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남선 알루미늄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 별로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알루미늄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알루미늄 하면은 어쨌든 건축자재니까, 이 건축자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 지금 이야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뉴딜은 사실 디지털 뉴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전에는 뉴딜 해가지고 이제 그 SOC라고 하죠. 뭐 건설 쪽, 뭐 토목 그런 쪽에 이제 유동성을 이제 주입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은 그런 쪽이 아닌 디지털 관련된 쪽을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이 지금 만들고 있는 주 제품은 뭐 회사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알루미늄을 만들어서 이제 관련된 곳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이게 지금의 그 경제 흐름에서는 조금 별로 이렇게 맞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일단 이낙연 전 총리로 인해서 좀 뭔가 테마가 엮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테마를 엮일 때 이낙연 총리, 그 정치인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테마가 묶이거나, 아니면 그 정치인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정책에 걸리는 그 회사다, 이제 그것이 이제 테마로 이제 묶이는 거, 이제 주 두 가지인데, 그 부분은 한번 좀 이따가 지금 찾아보죠. 여기에서 이제 테마로 묶이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알루미늄 테마, 이낙연, 이렇게 한번 찾아보면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왜 바뀌었나? 이낙연 전 국무총리 테마로 묶인 남선 알루미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월 15일 날 작성된 글인데, 이거는 읽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SM그룹 사망기업 이기현 고물이 전 총리 친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테머즈로 분류되어 왔다는 거죠. 이기현 고물은 이분이 이제 친동생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이 어쨌든 뭘 잘 하고 있다, 이분이 해가지고 잘 됐다 라는 내용이 있고, 그 내용밖에 없네요. 이게 다일까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자동차 부품은 좀 의미가 있어요.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기차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좀 픽업 해둘만 하네요. 어쨌든 이 두 개, 자동차 부품의 테마로 엮여서 이 남산 알루미늄이 의미 있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알루미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자동차 부품으로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의 친동생 이기현 씨가 이 남산 알루미늄이 속해 있는 기업 집단인 SM그룹 계열사의 사망기업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테마로 묶였어요. 이게 매출도 의미 있게 나오고, 여기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이게 매출만 이제 그 의미 있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치 테마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날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정치인 테마로 묶이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마는 어쨌든 위험하기 때문에 단기로 승부를 보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봤던 거는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제 그 블로그에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만으로는 말하는 것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제가 끄적여 놓은 그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내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술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한번 이제 그 총선 때 한번 이렇게 기대감에 상승을 했죠. 여기서 쭉 이제 내렸어요. 테마는 항상 이래요. 테마주들은 항상 이렇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차트 봉 차트하고 이동평균선하고 이 거래량을 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의미 있게 보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쭉쭉 내려오다가 이 부분에서 일단 멈췄어요. 우리가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멈췄어요. 마우스가 안 보이죠? 마우스가 안 보이는데 지금 한 4월 한 15일 경에 이제 그 하락했다가 이제 상승을 해서 이렇게 맞췄어요. 그 다음날 살짝 조정이 있다가 그 다음날 양봉을 일으키고 그 다음날 갭 상승해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살짝 또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 5연속 양봉이었어요. 이때 들어가면 됐었던 거죠. 이때 들어가면 됐었는데 전 못 들어갔네요. 네.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캐치를 하면 좋은데 이런 거 캐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5번 양봉이 되고 그 다음에 살짝 조정이 왔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사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추세로는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추세로는 만약에 여기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단순 조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내일 봐야 알겠지만 제가 어저께 플레이디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어저께 좀 분석을 했던 것이 플레이디가 그 상한가를 맞고 다음날 갭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살짝 올랐다가 아마 떨어질 거다 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갭상승을 안 하고 갭하락을 했어요. 갭하락을 해가지고 저 처음에는 갭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또 이야기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선을 지켜주면은 한번 도전해 볼만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아침에 보고 이게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이제 보고 일을 하다가 놓쳤는데 그 사이에 9%가 오른 거예요. VI가 발동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VI 끝나고 이제 바로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한 10% 정도 단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먹고 이제 나와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봤는데 지금 이것도 플레이디도 지금 내일 상승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또 광고 업종에서 굉장히 또 1위를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 있는 이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볼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남선 알미늄은 볼만하다. 지금 올라갈 만하다. 내일은
갭상승하고 갭상승하면 바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굉장히 굉장히 싼 건 아니지만 너무 비싼 것도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해볼 만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이렇게 좀 올라왔죠. 매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상승을 좀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게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장기 투자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이제 PER이 46.41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 가치 대비 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더 낮아야 되는데 한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한 3,000원대는 돼야 되는데 지금 테마에 묶이면서 너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이 PER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PBR 3.75배 역시 높죠. PBR 보통 이제 보통 이게 그렇다고 너무 높은 것도 아니에요. 3.75배가 이게 이제 3.75배면은 3년 7개월 만에 내가 투자한 만큼 이제 그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다,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OE를 잠깐 보겠습니다. ROE는 많이 떨어졌네요. 당기 순이익이 이제 많이 떨어진 거라서 그렇게 된 건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네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 잘 안 됐나 보네요. 이게 좀 떨어졌는데 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ROE가 반토막이 나버렸는데 이게 이제 테마주로서는 이제 괜찮다고 보지만 테마주로서는 짧게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안 보지만 이거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테마가 좀 풀리는 그거를 이제 보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따가 또 보면서 더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늄 자산이 자산 이게 항상 왼쪽에 뜨니까 자산 총계가 2,930억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부채는 얼마일까요? 네, 부채가 이 정도 되고 부채가 1,162억 그 다음에 자본은 1,763억 자본이 높네요. 재무구조가 좋습니다. 여기가 재무구조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죠? 이거 거의 3,000억에 지금 부채가 1,200 3,000억에 1,200이라고 보면은 얼마예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되죠. 대충 계산하면은 그 정도면은 부채가 40%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가게를 봐도 우리 집에 부채가 한 40% 정도밖에 안 된다. 나 집을 샀는데 내가 한 40% 정도만 레버리지로 집을 샀다. 현금이 많다는 거죠. 그죠? 예. 재무 구조가 좋습니다. 이거는 좋은 신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 47기 3,247억 매출원가 비용이죠. 영업 비용이에요. 2,900억. 거기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348억. 아유, 영업 비용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비용이.
환관비가 230억. 어쨌든 당기순이익은 144억입니다. 재무구조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재무구조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쭉 훑어봅시다. 주 사업 내용이네요. 여기에 자동차 관련된 거, 자동차 사업품, 사출 성형 제품, 이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인데요. 굉장히 많네요. 남선알미늄, 대한해운, TA케미칼. 어휴. 지분 구조도 보면 좋습니다. 범퍼밖에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알루미늄 주유 사업이 매출이 1882억이에요. 근데 1364억. 괜찮네요. 이게 거의 반을 차지하네요. 자동차 사업이. 감사보고서에서 감사했을 때 좀 안 좋은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보기 좋게 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없는 거 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잘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수정했고, 이렇게 해서 감사했고,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게 있으면 이렇게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런 거 없는 거 봐서는 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봤던 그거고, 네. 이것도 쭉 보면 좋겠는데, 이건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여기는 재무구조가 좋다는 거를 이렇게 좀 발견했습니다. 재무구조가 좋다는 거. 지분구조 좀 알면 좋은데, 남산알루미늄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어딘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찾아볼까 있나? 찾아볼까요? 있나? 보유 상황 보고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주식회사 샀나?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삼라. 주식회사 삼라가 지분을 좀 갖고 있고요. 아까 옆에 보니까 삼라가 이렇게 갖고 있네요.
SM 하이플러스 특별 관계자 SM 하이플러스고요. 보유 목적 뭐 돈 벌러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이쪽에서 보면은 또 보기 좋게 또 나오니까 분석, 종목 분석. 맞냐 이게? 자동차 부품이 금형이랑 범퍼를 주로 만든다고 하고 있죠. 또 시장에서 꽤 좋고, 그 다음에 볼게 주요 거래처를 좀 봐야 되는데 거래처가 어딘지 좀 알면은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아직 어디서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 분기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분기보고서에 뭐 계약한 내용 그런 것들 나올 텐데 공시한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공시, 주요 공시.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분기보고서 한번 봅시다. 열었는데 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주요 매출처를 알면은 좋은데 딱히 없네요. 지분 구조도 봤고, 아무튼 남산 알루미늄 재무 구조가 좀 좋은 편이네요. 재무 구조가 좋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또 이제 이 그룹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룹사 이제 계열사가 지금 70개 73개 본 회사까지 73개고 이렇게 계열로 되어 있는 회사는 좀 활동하기 좋죠. 일단 이 회사 자체도 재무 구조가 좋으니까 또 테마로 묶였기 때문에 일단 한 단기적으로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테마주로 묶였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한 수익을 보면은 차익 실현하고 좀 기다렸다가 한번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별다른 악재가 없으면 떨어졌다가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유 자금이 되면은 내일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이미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내일 사지는 못할 것 같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 공부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일 기대하는 상승 섹터와 이제 종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준을 주로 보는 것이 뭐냐면은 시간에 거래하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이제 주로 보게 됩니다. 시간의 거래로 보면은 동국 SNC, 대성 파인, 세종공업, 대성 파인텍, 에코바이오, 유니슨, 동국산업, 삼강 M&T, 한온시스템, 한국정보통신, 풍국주정, CS윈드, 유니크, 한국정보인증, 일진다이아, 수소차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진다이아가 수소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게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이렇게 추천할 만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차 업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직 마이크로, JNK 히터, 현대에너지 솔루션, CS 베어링, JLK, 대우부품, 하나솔루션 후, EM코리아, 태웅, 성장오토텍, KLPNE, S에너지, 현대 HCN, 라운시큐어, 유로스, IA, KC그린홀딩스, 파루가 들어왔네요. 유비커스, HCT, 동아화성, 로보티즈, 칩셋미디어는 인공지능입니다. JC케미칼, KC코트레, 비트컴퓨터, CKH, 한솔홈데코, 공인인증서 폐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 종목들을 다 보면서 이게 어느 섹터에 들어있는지 좀 알면 좋은데,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